뜬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경제가 나빴던 시절은 당연하고 코스피가 3천이 넘는 지금도 경제 낙오자들은 여전히 있고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해왔다. 경제 낙오자들은 과거에 적당히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사업, 주식, 도박 등 자신의 과오로 한순간에 몰락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을 받기에는 요건이 충분치 않지만 정작 이 풍족한 시대에 밥 먹을 돈조차 없어 끼니를 거르게 되며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된다. 지금 나처럼. 이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나니 나 같은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생활 루틴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줄이고 아끼고 빌리고 갚고. 이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일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일 것이다. 이 순간이 아마도 인생을 통틀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가장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심판의 순간이 아닐까. 나 역시 지난 수년간 돈을 빌리고 갚고를 반복했는데 최근에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친구들과 이모에게 도합 수천만 원을 빌렸지만 악재에 악재가 겹쳐 그 돈들을 전부 써버리게 되었고 상환일도 미뤄지게 되었다. 첫 번째 상환일을 미뤘을 땐 볼멘 소리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모두 각자의 사정을 토로하며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다. K의 자금 조달이 또다시 지연될 것이 분명해진 지금 난 두 번째 상환일이 열흘 남았음에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상환 시기 조율을 논의해보기로 했다. 돈을 좀 미루는 건데 네가 좀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고 좀 불안할 것 같아서 우리를 인수한다는 회사가 있었어. 저기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조금씩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나중에 사이에서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걔네가 이제 중간에 우리랑 똑같은 서비스를 나누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쳐서 좀 내가 이것저것 좀 보장을 좀 우선 드러나고 일단 계약서를 좀 써줄게. 사용 계약서를 법인하고. 어차피 나랑 해봤자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실제로 난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일단 법인하고 표니까 거기를 해서 계약서를 그 차용증을 써줄 수 있고 일단 그거를 먼저 하는데 엄마가 빌라가 있어. 그걸로 근저당을 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 그러니까 관련 서류를 너한테 다 줄게. 바로 네가 등기를 그 근저당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언제 줄 수 있는 건데? 한 2달 정도? 2달 정도? 를 너 2,000대 못 들었냐? 난 진짜 궁금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니나 누나 쪽도 빌린 거야? 이미 거기는 이제 내가 한 이상을 갖다 썼어. 아니 나 불안하게 자기가 지금 말하는 이 포트폴리오가 진짜 현실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한테 그냥 뭐 안심시키려고 하는 얘기인지 그냥 그 진위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뒤인 게 쓰러지 몰라도 너 지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파산신고 정도 얘기도 나오고 투자라는 게 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생각은 나는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뭐 차인증 이런 거 필요 없어. 2천만 원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빚이 난 지금 은행 대출만 10억이 넘어. 난 지금 한 달 이자만 난 600 나라 600. 나는 지금 상가 같은 거 사놓고 한개 부동산. 솔직히 지금 나도 지금 돌려받기라는 게 난 마이너스 통장을 살고 있거든. 오래돼서 마이너스 통장. 근데 지금 대출 이자가 얼마나 나가니까 월까지 충당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본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알겠는데 걱정해서 나는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 돈을 받고 못 받고 뭐 언제 받고 이런 것보다는 성규는 어렸을 적 힘든 상황을 치열한 노력 끝에 이겨낸 멋진 자수성가 어른이다. 그래서 그런지 2시간 내내 나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결국 내 자금 사정이 좀 더 확실해지면 재차 상환 일정을 논의하기로 하며 대화를 마쳤다. 고맙다 성규야. 근데 성규야 점심시간인데 밥은 바쁜가 보다. 안녕. 대기업을 다니며 중산층으로 잘 살던 후배 부부는 나와 25년을 알고 지낸 사이다. 내게 돈을 꿔준 올해 초 공교롭게 수억 원의 폰지 사기를 당하게 됐는데 다음 달 7월에 7억 원의 전세 세입자 보증금까지 마련해줘야 하는 악재가 겹쳐버린 것이다. 이 와중에 나마저 상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후배 와이프 은주가 전화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말았다. 난 직접 만나 인천의 성규와 동일한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상환 계획을 논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막상 만나니 은주의 고심은 폰지 사기에 집중돼 있었고 대화의 많은 시간을 폰지 사기 논의에 할애한다. 위험해서 괜히 직원들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냐. 근데 어떻게 가야지. 근데 그 남자는 못 만나. 차용증을 썼지.
금전 소비를 차려서 아니 근데 왜 걔네한테 이렇게 무방비하게 당해? 진척이 없어? 그냥 지금 수사 단계인 거야. 법이 많이 도와주질 못해.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줄게 정말로. 같이 뭐가 됐든.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를. 아무튼 그 제가 요청해가지고 월요일 오전에. 네, 월요일 오전에. 네, 그렇게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난 후배 부부와 같이 폰지 사기 관계자부터 만나 협상을 시작했다. 내 상환 시기가 미뤄진 것도 악재의 일부이니 난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 폰지 사기꾼은 이미 수많은 기사와 출구 금지 조치 등 피해 규모만도 수십억 규모인 전문 사기꾼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주기로 했다. 한편 내 돈의 상환 일정은 부동산 근저당과 계약서를 전제로 시기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마무리되었다. 돈을 못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리고 식비를 조금 내가 미려야 될 것 같고. 나야 뭐 큰 돈도 아니고 먹고 살고 싶은 얘기가 아니니까. 아, 난 나 혼자 잘났다고 너무 떠댕기고 살았어. 아니야. 그래도 너가 근데 뭘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잖아. 그냥 너가 그 자신감으로 살아온 거잖아. 이게 너가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허세는. 근데 직장에 그냥 너가 그만큼 벌고 그만큼 쓰고 나는 힘들지 않으니까 그게 상관없는데 그럼으로써 너가 도와준 애들한테 그거 어찌 됐든 간에 뭐 마음으로나 뭐 어떤 상황이라나 뭐 도움을 받고 있잖아. 충주에서 사업을 하는 범수도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흔쾌히 나를 믿고 시기를 연장해 주었고 응원과 격려도 빼놓지 않았다. 얼마 전에는 입금이 되셔갖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셨구나. 예. 결론적으로 이제 저도 계속 지금까지 소통을 하는데 계속 이제 담당자분들께서 계속 변경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상사들을 월 초에 그 감정 조정을 하겠다. 상사들이 저한테 좀 남자고 그 감정 조정을 하면 제가 그러면 다음 주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대충요, 연락이? 그 일정을 특정 짓는 게 이제 이번 주 말이라고 하니까. 이번 주 말이요? 뭐 이번 주 제가요? 지방이랑 제가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금액으로 제가 속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놓을 테니까요. 입금되시면 제가 다시 문자 보낼 테니까 그렇게 입금을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월요일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제 다음 주에 뭐 만약 계약하기로 했다 이러면은 이제 뭐 다음 주 뭐 조금 후반 쪽이 보통 이제 일주일 텀으로 이렇게 두고 진행을 하니까. 그러면 금주에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예. 우리 사업체에서 돈을 못 받은 채권자들부터 지인들, 최근에는 카드사 채권 추심 담당자까지 최소 70여 명 이상과 돈 문제로 논의하며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통의 중요성이다. 모든 채권자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개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락을 끊을 때 느끼게 되는 고통은 돈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믿고 빌려줬는데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억울함과 그 억울함조차 호소할 수 없도록 소통을 차단했다는 배신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돈 문제를 압도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고 결국 파국의 관계에 이르게 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은 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통 부재를 문제 삼는 사법제도이고 경찰도 채권 추심도 전화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가 수사와 채권 추심의 강도를 결정짓는다.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면 돈의 관계에서 소통은 최소한의 규칙이다. 이 규칙을 어기며 채무자에게 그 화살이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당신이 만약 지금 돈을 빌리고 소통을 차단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정중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세요. 솔직하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최선을 다해 상환 계획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이에요. 영원한 건 없다고 했다. 나 또한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비겁하지 않게 당당하게 극복해보겠다. 내 스타일대로.